네, 이번 시간에는요, 트랜스폼 영역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이미지 배치하기. 자, 두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것을 보시고 잘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준비되어 있는 예제를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예제 준비해 놓은 것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 레이어 계층 이해하기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지정하기.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레이어 계층 이해하기를 하기에 앞서서 선택 영역 지정하기. 자, 요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포토샵으로 한번 띄워볼까 합니다. 파일에 오픈 불러볼까요? 자, PSD가 작업 파일이겠죠? 선택 영역 지정하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열기. 자, 요런 모양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걸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이 모양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기초적으로 습득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걸 해보도록 하죠. 새 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일에 뉴 새 창 만들기요. 자, 그래서 여기 프리셋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이즈란 얘긴데요. 자, 새 창 만들기를 눌러 보시면 어, US 페이퍼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인치 개념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편지지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인터내셔널 페이퍼 한번 눌러보시면 A4, A6, 뭐 5, 3, 뭐 B4, B5 이런 것들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 세팅 값이죠. 프리셋 미리 준비되어 있는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A4 프린트 사이즈니까 어떻습니까? 300 dpi예요. 그렇죠. 인쇄용이라는 얘기죠. 인쇄용. 네. 그래서 요렇게 기본값이 300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컴퓨터의 속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학습하시는 기간이니까 조금 빨리 작업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외부로 한번 선택해 보죠. 그러면 640에 480, 그 다음에 72 리졸루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즈는 여러분이 임무적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하고 똑같이 놓고 결과값을 저랑 같이 한번 산출해내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웹 사이즈를 그대로 놓고요. OK 눌러볼까요? 자, 새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돋보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액츄얼 픽셀 해서 실제 사이즈를 보여주게 되죠. 100%. 네, 액츄얼 픽셀 여기 있죠. 자, 돋보기를 눌렀을 때 여기 활성화되는 거 화면에 맞춰보기, 그 다음에 뭐 필스크린에서 전체로 보기, 뭐 그 다음에 인쇄 사이즈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액츄얼 픽셀 돋보기를 더블 클릭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메뉴 여기에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자, 렉탱글러 마키 툴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축키는 M이라고 써있죠. 한번 선택해 보시죠. 자, 사각형이고요. 첫 번째 도구 상자에서 첫 번째 메뉴를 선택했을 때 상단에 있는 옵션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걸로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것으로. 그 다음 피더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스타일 노말이어야 됩니다. 이 값을 늘 주시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선택 영역은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 영역을 만들어준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드래그를 한번 요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점 라인들이 요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다 색을 한번 채워볼 건데 에디트에 필로 갑니다. 채우기죠? 필로 가세요. 자, 그러면 요런 창이 떴을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use,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컬러 요렇게 돼 있어요. 일단 포그라운드 컬러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포그라운드 컬러는 어디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분은 이게 지금 검은색, 어떤 분은 흰색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그 색부터 먼저 바꿔놓을까요? 자, 캔슬 하시고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검정색과 흰색 아이콘 조그만 거 있죠? 이게 바로 기본 값인데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랙과 화이트가 되죠. 위에 있는 색이 검정색이죠. 자, 포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자, 밑에 있는 컬러가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두 개가 서로 교차되면서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자, 블랙 앤 화이트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색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검정색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시게 되면 이렇게 컬러 피커라고 해서 여러분이 색상을 초이스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를 우측 상단 모서리로 쭉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쭉 올려주시면 이렇게 끝까지요. 그러면 여기에 R, G, B 써있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해서 255가 맥시멈이에요. 자, 그래서 레드가 255인데 나머지는 00이죠. 그러면 아주 순수한 빨강색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시고 자, 색을 채워볼까요? 에디트, 필.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로 놓고요. 오케이 하세요. 자, 그럼 빨강색이 채워졌죠. 자, 여러분 마우스는 지금 렉텅글러 마키 툴, 앞으로는 선택 툴이라고 그럴게요. 사각형 선택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선택 영역의 외부 지역을 아무 곳이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다른 색을 한번 더 채워볼 텐데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자,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파란 계열 영역으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순수한 블루를 쓰고 싶다면 여기다 직접 수치를 00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255, 맥시멈이 255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오른편에다가 소심하게 이렇게 사각형 조그맣게 드래그 해보죠. 선택 툴이에요. 에디트에 필.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 아니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로 선택하셔서 오케이 해보시죠. 자, 그럼 색이 들어갔네요. 자, 그럼 스테이지의 여백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됐죠? 자, 이번엔 노란색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드래그를 좌측 하단에다가 이렇게 소심하게, 소심하다는 표현 별로 안 좋은가요? 뭐 괜찮습니다. 전 A형인데요. 약간 소심한 면이 있어요. 예, 딴소리 해봤습니다. 자, 에디트에 필.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도 아니고요. 노란색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캔슬하고 요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고요. 여기 컬러 눌러보시면 다시 한번 컬러 피커가 뜨잖아요. 여기서 노란색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노란색 원한다면 RGB에서 둘 다 255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순수한 노란색 나와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케이 하시면 노란색이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선택 영역을 해제하려면 여백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선택 영역이죠. 상단의 메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셀렉트 있죠. 선택 눌러보시면 올 전체 선택 디셀렉트 뭐죠? 선택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단축키도 있네요. 컨트롤 D 한번 눌러볼까요? 네, 선택이 해제가 되죠.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 빨간색 영역 안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그럼 빨간색 안에 영역이 들어갔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검정색을 채울 수도 있는데요. 채우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마우스의 이해도를 돕겠습니다. 보시면 마우스가 안에 있을 때는요, 비어있는 화살표에 점점 라인 사각형 박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가면 십자 모양으로 바뀌죠. 안으로 들어가면 화살표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드래그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점점점 라인의 박스 영역이 화살표 밑에 붙어 있죠. 자,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선택 영역이 움직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툴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스터를 해나가면서 예제학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서리 부분에다가 요렇게 요 정도 선택되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브 툴을 선택해서 마우스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화살표 안이 가득 채워져 있고 가위 모양이 뜨죠.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면 이동만 뜹니다. 이동만 떠요. 자, 아무것도 당신이 움직일 거 없어요. 그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마우스가 선택 영역 안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 알 수 있죠. 이 파란색은 왜 나온 겁니까? 이건 왜 나온 겁니까? 지금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보세요. 백그라운드 컬러. 기본이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만약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이었다면 얘를 드래그 했을 때 여기는 흰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백그라운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이해하신다면 벽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벽지를 다른 색상으로 바르고 싶을 때 기존에 있는 벽지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벽지를 했다면 새로운 벽지를 뜯으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예전에 있던 벽지가 나오죠. 그게 바로 백그라운드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색, 그거를 포토샵은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로 정의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각형 툴로요 선택하시고 이번엔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 볼게요. 이번에는 녹색으로 한번 바꿔 놓고, 자, 빨간색 영역의 가운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무브 툴로 드래그 해보세요. 어때요?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원래 녹색이었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색상 넣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요거는 일단 저장할 거 아니니까요. 일단 그냥 끄겠습니다. X 눌러서 끄는데요. 저장 안 한다 그랬어요. NO. 자, 그럼 이번에 새 창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요? 자, 새 창 만드시고 640480 웹 사이즈입니다. 자, 이번에도 색을 넣어 볼 건데요. 자, 이번부터 색을 넣어줄 때 사각형 선택 툴로 다시 해볼까요? 자, 이쪽에 요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요렇게 드래그 하시고 여기에다가 포그라운드 색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에디트에 필로 가서 여기를 포그라운드 바꾸고 오케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부터 단축키를 좀 쓰겠습니다. 단축키를 쓸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는요, 포그라운드 컬러는 색 채우기 할 때 지금 빨간색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lt 플러스 그 다음에 딜레트 키입니다. 딜레트 키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로 넣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Alt에 플러스 딜레트입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자, Alt 딜레트 됐죠? 자, 그럼 선택 영역만 이동해 볼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 딜레트 됐죠?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색상을 또 바꿔볼게요. 자, 다른 색 바꿔서 선택 영역을 드래그해서 내린 다음에 Alt 딜레트 또 영역을 이동한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꼭 해야 됩니까? 포그라운드 또 바꿔서 해도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Alt 딜레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Alt 딜레트 컨트롤 딜레트 해서 자, 선택 영역 간단하게 선택해서 해보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과거로 되돌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로 되돌리기. 자, 에디트에 보시면 스텝 백워드라고 있죠. Alt 컨트롤 Z Alt와 컨트롤 누르는과 동시에 Z를 눌러주는 건데요. 해볼까요? Alt 컨트롤 Z Z Al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요. Z Z Z Z Z 다시 Z. 자, 그러면 원래대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미래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스텝 포워드죠. 컨트롤 시프트 Z. 이 정도는 단축키 외워두세요. 단축키가 손에 익으면요 굉장히 잘해 보이죠. 좋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Z Z
컨트롤 시프트 Z. 그죠?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컨트롤 알트 Z Z. 네, 이렇게 돌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글뱅이로 해보려고요. 동글뱅이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는데요. 예,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Alt 딜레트 색 채우기 했죠. 그 다음에 영역 이동해서 또 다른 색도 넣을 수 있고 그대로 색을 또 넣을 수도 있고요. Alt 딜레트. 아니면 여러분이 이 원이 정원일까요? 아니죠.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타원을 만들 수도 있고 요렇게 얼마든지. 자, 그런데 완벽한 정원을 만들고 싶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정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백그라운드 넣어볼게요. 컨트롤 딜레트. 그럼 사각형은 안 되는 걸까요? 자, 꾹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사각형 선택해서 드래그 할 때요. 드래그 하면서 마우스 떼지 마시고 쉬프트를 누르고 한번 그대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정사각형 나오죠? Alt 딜레트. 아니면 컨트롤 딜레트. 이렇게 색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원을 만들려면 쉬프트를 꼭 눌러주자. 그 다음에 색 채우기는 Alt 딜레트. 포그라운드 컬러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컨트롤 딜레트. 그리고 그 메뉴는 어디에 있다? 에디트의 필 여기에 있다. 자, 제가 수업하는 교수법은요 이렇게 반복학습으로 같은 패턴으로 여러 번 진행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그 숙달할 수 있도록, 예,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 면들을 한번 채워봤는데요. 자, 이제 레이어 개념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작도법에 의한 면 채우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를 한번 선택해서 삭제를 해 볼게요. 자, 삭제를 할 텐데요. 셀렉트 해 보시면 all 있죠? 컨트롤 A. 여기를 기본값 디폴트 값이죠?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컨트롤 딜레트 눌러보세요. 그럼 흰색이 채워졌죠? 자, 선택 해제해 볼까요? 자, 스테이지에 여백을 클릭하든지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작도법을 통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뷰에 가면요. 뷰에 가시면 여기에 쇼 보면 여기에 그리드라고 있죠. 쇼 그리드. 쇼. 예, 뭐 끝은 없는 거야. 뭐, 예. 자, 그리드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는 종이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볼 텐데요. 일단 드래그 해볼게요. 자,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에 잘 맞습니까? 영역 안에? 어떤 분은요, 잘 안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뷰에 가시면 여기 스냅이라고 있는데 기본 체크가 돼 있죠. 스냅 2 보세요. 그러면 그리드에 딱 맞게끔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돼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드래그 할 때 해당 그리드에 딱딱 맞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게 체크가 뷰에서 안 돼 있으면요, 그리드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자, 작도법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얘가 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자, 사각형 이렇게 4개만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색을 채워보세요. Alt 딜레트 됐죠? 그 다음에 원형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원형도 선택하셔서 모서리 부분에서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Shift 누르고 가시면 정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원하는 색을 채우는 거죠. Alt 딜레트. 자, 정원 만들기, 뭐 직사각형 만들기,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자, 싱글 로우 마키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선택해서 드래그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클릭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라인처럼 보이죠. 라인처럼 보이는데 돋보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대해 보면요, 드래그해서 확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1픽셀만 선택이 돼요. 1픽셀. 그 조그만 사각형이 있죠. 예, 라인 만들기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돋보기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Alt 딜레트 눌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싱글 컬럼. 그래서 이제 칸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 Alt 딜레트.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드래그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클릭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해제하고 싶네요. 그러면 컨트롤 D 아니면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다시 사각형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그리드 모는 종이 보이지 않습니까? 뷰에 가서 쇼 그리드 풀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있죠. 여기도 보면 쇼 그리드 체크되어 있죠. 풀어 줍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 정원, 그 다음에 실선 라인으로 이렇게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셀렉트 영역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빼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